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는 정말 이 소중한 인연도 분명 있죠. 그런데 이 소중한 인연, 여러분들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데는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께 소중한 인연이시라면 그분을, 이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주 어린애조차도 이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뭐 이 성인은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을, 그 사람을 이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마음을 열 수가 있겠죠. 또 무엇이든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중한 인연이라면 그 사람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 그 인연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부한 것이 생겼는지, 존재해 줌으로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이 소중한 인연 잘 이어가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또 이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좋아하고 좋아하는 만큼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자기가 상처받아서 아프다면 다른 사람에게 근데 정말 진심으로 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인연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나 자신부터 보살피고 치유하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한다면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격려를 하라는 거죠. 힘들고 지쳤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다치고 병들었을 때 격려만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일 수 있겠죠. 에스더와 김동규가 함께 불러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대에게 난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 좋아서 날 사랑하는지, 넓은 마음 하나로 한 남자 내가 굳이 안 가지. 왜 웃는 거야? 이젠 그대가 말할 차례야. 날 처음
쉽게 날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왔던 거니 어땠었니 그 전에 사람이란 생각했어 하늘이 보내준 사랑 누군가 살아가는 거 이유가 없는 건가 봐 그대가 그냥 거기 있기 때문이야 그것뿐이야 내 마음 다해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대가 다시 태어나도 날 또다시 만나고 싶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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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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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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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에스더와 김동규의 다시 태어나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알로하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2월의 첫 금요일이고요. 이제 주말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이 슈퍼볼 위켄드라서 말이죠. 이 슈퍼 선데이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 풋볼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는 그런 주말을 맞이하실 것 같고요. 이번 주 슈퍼 선데이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는 이 발렌타인스데이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설이니까요. 한인 커뮤니티는 다음 주에 또 큰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슈퍼볼부터 시작해서 설 명절도 그렇고 또 발렌타인스데이까지도 예년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날들 그 가지는 고유의 의미와 그리고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나름의 정말 이 멋진 이벤트들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감동이 또 이 더해지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말이죠. 자, 슈퍼 선데이. 정말 이 미국은 이 풋볼로 인해서 특히 슈퍼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전 세계인의 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미국 최고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풋볼이 가지는 의미가 미국에 있어서는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뭐 하와이도 사실 프로 구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마다 슈퍼볼 할 때 보면 이 응원하시는 팀들 정하셔서 정말 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응원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올해 슈퍼볼에는 어떤 팀을 응원하고 계십니까? 올해 슈퍼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 캔사스 시티와 탐파베이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런 날인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 호놀룰루 동물원에 이 아시아 코끼리들이 슈퍼볼 우승팀을 점치는 그런 행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오후에 행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대부분 해마다 합니다. 이 코끼리가 영험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끼리는 기억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그 픽을 하는 추천하는 그런 팀에 여러분들께서 한 표를 던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이 코끼리들이요. 어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수박에다가 두 팀의 로고를 새겨서 어떤 수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캔사스 시티와 탐파베이의
이 수박 로고 어떤 그 로고가 어떤 수박이 선택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결론은요. 코끼리들이 선택한 우승팀은 바로 탐파베이입니다. 이 탐파베이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릭 블링지아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어제 정말 이 코끼리가 탐파베이에 이 탐 브레디라는 최고의 쿼터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 보다. 이 6차례나 슈퍼볼 링을 차지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 보다. 이런 얘기에서 참 웃었습니다만 자, 일요일 빅게임을 앞두고 호놀룰루 동물원의 이 코끼리들이 선택한 팀은 탐파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아마 이 슈퍼볼 보시느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들 스케줄 조절하시고 또 이 슈퍼볼 보실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큰 경기 있거나 뭔가 같이 관람하시고 시청하시고 할 때는 이 치킨을 시키신다고 하잖아요. 이 치킨이나 피자 딱 주문해 놓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관람할 준비를 하신다는데 뭐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슈퍼볼이 벌어질 때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케이터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대형 TV 앞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시면서 이 TV를 보시는데 올해는 이제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아후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이 거주하고 계신 식구들은 상관없습니다만 친구나 동료나 또 이웃과 함께 다 함께 하시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주말에 케이터링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생각을 규모를 좀 조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제일 유명한 그런 케이터링 업체들 역시 음식점들 역시 테이크아웃 해 가시는 또 주문받는 사이즈들을 조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제 제일 많은 분들 찾으시는 그 가게가 타니오카죠. 이 타니오카 같은 경우도요. 1년에 이 뉴 이어스 이브하고 그다음에 이 슈퍼 선데이가 제일 바쁜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슈퍼 선데이 올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뉴 이어스 이브 때 이제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작아지니까 좀 작은 규모의 그룹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케이터링 서비스도 큰 파티 위주보다는 뭐 4명에서 6명 정도, 최하 이제 10명 아래로 이런 정도 사이즈로 지금 케이터링 사이즈를 조절을 했다고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찾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렇지 타니오카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요 지금 주문하실 수는 없답니다. 이미 다 솔드아웃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요즘은 비접촉으로 비대면으로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이런 지금 케이터링 이 식당들 같은 경우도 미리 선주문을 받아서 최대한 이 커스터머와 고객들과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픽업하실 수 있도록 컵사이드 픽업을 대부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슈퍼 선데이 때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규모를 축소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는 음식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이 준비들 하셔서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세상을 바꾸고 이런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참 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된 게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 팬데믹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르고요. 또 앞으로도 아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아침 뉴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요, 이 두꺼운 담요 집어넣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다시 지금 이 예보가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밤과 새벽 시간 춥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62도 정도 됐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와이에서 굉장히 춥죠.
또 어느 곳은 뭐 50도대로 떨어진 곳도 있었고요. 마우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40도대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립기상청은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낮은 기온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물론 낮 시간에는 뭐 실집도대 이상 그리고 햇볕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추위를 느끼시지 않겠지만 이게 이제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기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 밤 기온이 그 기온차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두꺼운 담요는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집어넣으시더라도 일단 재킷도 챙기시고 또 두꺼운 담요도 옆에 이 마련해 두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NN 보도를 보면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미국 전역이, 그러니까 뭐 50개 주 전역이 거기에는 하와이도 포함이 됩니다. 다 영하권이랍니다. 물론 하와이 전역이 영하권이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가 지금 여러분만 느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뭐 극지방에서 몰려오는 지난해에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겠습니다만 엄청난 이 겨울 날씨, 이 추위가 지금 미 전역을 뒤덮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이제 하와이도 더 춥습니다. 이 영하권이 아닌 주가 스테이트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그런 그 예보가 나올 만큼 지금 아주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이 뭐 추운 날씨는요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겨울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의 가을 날씨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 청명하고 좋다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추운 날씨 좀 거북하신 분들 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마우나케아 마우나로아 정상도 마찬가지고 할레아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눈이 내려서 겨울 왕국을 방불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수요일부터 이 도로가 얼어붙고 또 눈이 내리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문을 열었거든요.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오늘부터 이제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런 이 국립공원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웹사이트 nps.gov를 참조하시면 이쪽 가시면 다양한 정보들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내 맘과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차갑기만 한
맞기만 사람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을 못되게 눈 돌리며 외면한 네 모습 모른 척할래 한 번쯤은 난 뒤돌아보며 아파했다 믿을래 바보인가봐 한마디 못하는 잘 지내냐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봐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 멀어지는 네 모습처럼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겠지 널 닮은 미소 짓는 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아니라서 왠지 슬플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사람 윤도현이었습니다. 사랑했나봐.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제공입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자리 두 뼘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내가 정말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다리 두 뼘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내가 정말 미워요 사랑한단 말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내가 정말 나얼이 불러드렸습니다. 귀로. 어제 하와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107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 2명의 사망자는 모두 오아후에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2명의 남성인데 70대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7건의 신규 확진 환자 중에서 79건은 오아후에서 나왔고 16건이 마우이, 또 7건이 빅아일랜드에서 나왔고요. 이 5명이 하와이주 밖에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 한국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은 사전 검사 받으시고 음성 판정 결과 가지고 오시면 10일간의 의무 검역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이 하와이 주 당국이 사전 테스트 프로그램을 일본과 캐나다에 이어서 이제 한국으로까지 확대를 했고 오늘부터 이 지금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10일간의 의무 검역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판정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게 뭐 한국 내에 아무 데서나 다 검사 받는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와이 주와 파트너십을 맺은 현재까지 4개의 대형 병원에서만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받으셔야 그 검사 결과가 인증이 됩니다. 연세세브란스 병원, 또 이 강북 삼성병원, 인하대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이렇게 4곳이 지금 파트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미국으로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요즘 다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 국제선 승객들요. 이 항공사들이 검사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검사를 받으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왕 검사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4개 대형 병원에서 받으시면 하와이 들어오실 때도 역시 의무 검역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한국과 하와이 간을 잇는 직항편이 이 하와이안 항공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국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늘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오고 가시는 승객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이 비행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이 관광이 개방이 된 상태라서 조금 이 항공편들도 점점점 증편이 되고 취항하는 도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제선은 지금 아직도 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그 방문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직항편을 타고 오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토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데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이 하와이와 한국을 잇는 직항편 이 하와이안 항공의 비행기가 내리게 됐고요. 아마 그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조금씩 더 하와이를 찾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하와이만 오픈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문객들이 오실 때는 사전 테스트 받으셔서 이 의무 검역 안 하셔도 되죠. 하와이에서는. 근데 돌아가시면 일본으로 돌아가시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14일간의 의무 검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광 재개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국제관광시장은 다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하와이 관광청의 이 자료를 보면은요. 12월 달에 이 하와이를 찾으신 관광객, 이 한국 그 방문객의 숫자가 한 2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1년 전, 불과 1년 전에 그 같은 기간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는 22,000명이 입국을 하셨거든요. 이 한국은 겨울이 이제 방학이 길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하와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달 겨우 200명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이 22,000명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사실 하와이 관광 시장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는 한국에서 입국하시는 방문객의 숫자가 거의 뭐 82%나 줄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한국에서 오실 땐 그래도 하와이 오실 때 검사만 받으시고 음성 판정만 받으시면 10일간 이제 10일이죠. 10일간의 의무 검역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고요. 실제로 이제 특히 베케이션 렌탈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 동안 뭐 거의 활동이 미미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관광 산업이 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체들의 전망도 굉장히 어둡고요. 이게 언제 이 정상적으로 다시 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주름은 점점 이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와이가 이 지난해 초만 해도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이었죠. 뭐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기 때문에 뭐 각 그 비즈니스 업체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실 만큼 이 뭐 노동 시장이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이제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하와이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제 변화를 했고요. 이 실업률, 높은 실업률이 물론 조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도 하와이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이 산업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직장을 잃으시고요. 이 실업자가 되셨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하와이의 이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된 시스템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낙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가 그렇게 큰 그 대규모 실업난을 겪을 일이 없고 또 겪은 적도 없던 거죠. 뭐 예전에 대공황 때나 좀 그랬을까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리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부에 특히 이 실업 그 수당과 관련된 그런 부서의 컴퓨터 시스템이 예전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낙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날벼락 치듯이 이 실업자 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업수당 청구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니까 이 시스템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실업수당 청구하시면서 너무들 고생하시고 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청구를 해도 제대로 그게 잘 되질 않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낙후돼 있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부의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해서 이 그 책임자였었던 노동부 국장이 살해 위협까지 받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사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뭐 한동안 휴가 조치를 받고 자리를 물러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 국장 대행이 얼마 전에 상원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지금 노동부 국장도 지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주노동부 특히 실업수당과 관련된 그런 부서의 변화가 있었고 변화가 없는 것은 여전히 실업수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지금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실업수당 청구가 늦어진다, 지연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계가 달린 거잖아요. 이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당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아무리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해서 정말 탁 고속도로 뚫리듯이 이 청구가 잘 되고 돈을 제대로 받고 하시는 일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주 정부가요. 지불 지연으로 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에 닿을 듯 하니까요. 이 실업 수당과 관련된 이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고 이제 이 시스템 가지고는 실업수당 청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 $1,000만 지금 들여서 새로운 그 회사와 계약도 맺고 다양한 인프라도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Solid State Operations Inc.라는 회사와 $380만 이제 계약을 맺어서요. 운영을 이쪽으로 맡기고요. 또 이 스토리지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전문 인력도 추가를 하고 또 기타 웹 비용 같은 것도 이제 투자를 해서 한 $380만 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1년 반, 18개월짜리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 노동부가 이제 이걸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정확하게 새로운 시스템이 언제부터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실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지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보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죠. 주당국 설명을 보면은요, 이 새로운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실업수당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시점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기가. 이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서 운용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정확하게 이 요금도 제공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서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계약을 맺는 회사는요. 엘라베마를 포함해서 다른 주들의 이 실업 관련 시스템도 이 개편을 했었던 그런 그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참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틸리티들,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시는 가정도 너무나도 많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비상명령 때문에 공과금을 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당장 뭐 집에서 쫓겨나시거나 또는 전기나 수도가 끊기거나 하는 일은 없으십니다. 적어도 3월까지는. 그런데 이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와이 전력회사 히코가 알로하 유나이티드 웨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휴를 해서 전기세, 수도세, 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내지 못하고 계신 가족들에게 하와이 유틸리티 빌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기금이 $200만. 그런데 이제 기금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시면 이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프로그램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최대 750불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면 공과금이니까 전기, 수도, 하수도, 뭐 가스 요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 그 유틸리티 비를 다 뭐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이 대다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돈을 타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각 전력회사, 뭐 전기회사, 또 수도국, 뭐 하수도, 가스회사 이런 쪽으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의하실 것은요. 전화요금이라든가 휴대전화, 또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쪽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유틸리티 빌만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 이 그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와 또 지원과 관련된 그 이야기는 알로하 유나이티드 웨이 웹사이트 auw.org auw.org로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월요일부터 시작되고 선착순이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인지하셨다가 빨리 신청을 하시면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틀즈였습니다. Let it be. 자, 요즘 뭐 이 비즈니스 예상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좀 어둡고 암울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서 이제 이 제외가 됩니다. 예외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부동산은 계속해서 지금 이 성장세를 유지해 왔고요. 활황세를 올해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 로케이션스 하와이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1월 달에 지난달에
이 하와이에 특히 이제 오아후에 단독주택과 콘도의 중간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 부동산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평균 가격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 2020년 1월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도 3%, 콘도의 경우도 13%나 상승을 했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지속적인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부동산 상황은,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핫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재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오아후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물량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 이자율이 지금 3% 이하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구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올해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핫하게 지금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기 사건들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이 있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이제 피싱 사기고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과 관련된 사기 사건, 또 이 스티뮬러스 책과 관련된 그런 사기 사건 등 뭐 종류도 많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이 Federal Trade Commission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요. 지난해 2020년 한 해 동안 하와이에 계신 소비자들께서 거의 1,500만 달러의 이 손해를 보셨답니다. 사기 사건으로 평균 한 370불씩 손해를 보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난 한 해만 무려 7,358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뭐 유형도 너무 다양하고요. 방법도 너무 다양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신원 도용이죠.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원 도용 문제가 가장 많은 그런 사기 사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진짜 이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또는 요즘은 이제 부정적인 리뷰를 사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경품이나 복권 이런 것들, 이런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 사기 사건들이 워낙 기승을 부리니까요. 정말 뭐 예전에는 뭐 잘 못하니까 사기를 겪었겠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또 하와이는요. 데이트 관련 요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이 사기범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사기 사건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기 사건 겪는 것은 역시나 이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린 온라인과 관련된 거죠. 뭐 온라인 쇼핑도 요즘 사기 사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은 온라인 쇼핑 이용을 하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웹사이트도 항상 잘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 이메일 받으시든 텍스트 받으시든 이 클릭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함부로 클릭하시지 않는 것.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받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그 멀웨어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화기나 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해킹을 당하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심하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기 행각이 있었는지 이 보고서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이 ftc.gov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있습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월요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